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털 분석을 기반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기술적 분석의 관점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영상 막바지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현실적인 매수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결국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기업에 대한 컨셉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기업은 정말 단순하게 돈을 버는 기계이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일수록 주가가 비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죠.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하여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헷갈리는 개념이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기업을 자본의 관점으로 봐서 기업이 가진 자산과 부채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살펴보시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죠. 기업의 다른 이름은 법인이라고 하며 그냥 법적으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기업도 자산을 가질 수 있으며 자산을 기반으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땅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자산들을 구매하기 위하여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주가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이 개념이 정확히 PBR이며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다만 PBR에는 몇 가지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다들 PBR을 숫자로 살펴보셨겠으나 절대 PBR이 낮다고 하여 주가가 저렴한 것이 아니고 PBR이 높다고 하여 주가가 더 높아지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나눠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데이터 센터, 사무실, 생산 설비가 필요하면 공장 및 기계,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소 등은 사업에 관련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자산으로는 과도한 현금성 자산, 관련 없는 기업의 주식, 영업과 관계없는 부동산 등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특정 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경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기업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주식의 낮은 PBR을 보시고 기업이 저렴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주식 투자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적어도 PB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영업에 필요한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을 분리하여 새로운 PBR을 산출해야 하며 분리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분석 방법들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곤 합니다. 쉬운 언어로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살펴본 후 벌고 있는 돈 대비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PER과 현금 할인법 두 가지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으며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두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PER은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업의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석하자면 현재 기업의 가격이 몇 년치 기업의 수익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기업 수익의 몇 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이죠. 이론상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비슷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비슷한 PER 배수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결제 기업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겠죠. 비슷한 기업들보다 PER이 과하게 낮다면 기업이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현재 비자는 PER이 47배에 마스터카드는 59배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 단순하게 비자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제 살짝 어려운 컨셉인 DCF, 현금 할인법 기준으로 기업을 살펴보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영상의 뒤편에서 DCF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나 저는 DCF의 경우 일반 투자자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DCF의 개념만은 완벽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DCF는 기업이 미래에 벌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여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미래에 벌 돈을 예측해야 하죠. 예시로 21년도에 10억, 22년도에 12억, 23년도에 14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기업이 고성장 구간을 벗어나면 영구적으로 경제 성장률만큼 성장을 한다는 가정 역시 들어가야 합니다. 2024년도부터 평생 동안 경제 성장률 정도만 성장을 한다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 미래에 벌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전부 다 더해주면 그게 DCF의 컨셉입니다. 이론상 주식을 살 때에는 기업이 미래에 벌 돈에 현재 우리의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평생 동안 기업이 벌 돈을 구하는 DCF를 이용한 분석 방법 및 매수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이상적으로 보이는 만큼 문제점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들도 존재합니다. 추정치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제일 문제긴 하죠. 매년 얼마씩 할인을 할지부터 추정을 해야만 합니다. 금리가 변할 경우 모델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버리죠. 이외에도 할인율을 보통 자기자본 비용으로 쓰고 자기자본 비용은 캐펫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캐펫 모델 안에서도 해당 종목이 시장 대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이는 베타라는 추정치가 들어갑니다. 결정적으로 DCF가 어려운 이유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한다는 점이죠. 미래에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변할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할지를 전부 적용하여 모델링해야 합니다. 또 저희가 투자하기 좋아하는 고성장 신생기업의 경우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미래 영업이익률까지도 예측을 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추정값들을 대입하면 정말 이상적이긴 하지만 난이도도 그렇고 실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배워만 두시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것에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예시로 DCF를 통하여 주식의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데 주가가 적정 주가를 맴돌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어차피 매수 관점에서는 적정 주가를 구한 후 떨어지는 가격을 따라가서 매수를 하셔야 하기에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죠.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차트 보는 이야기도 해볼게요. 보조지표를 활용하거나 차트 패턴을 활용하여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들어보셨을 RSI, 이동평균선, MACD 등을 활용하여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RSI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술적 분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차트 보는 이야기는 따로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RSI는 상대 강도지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수치가 낮아지는 보조지표이죠.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과매도 구간이라는 뜻이기에 매수를 하기 좋다는 뜻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점은 정확히 RSI의 어떤 수치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인 것이죠. RSI를 적용한 차트를 둘러보겠습니다. 차트에 보이는 초록색 선은 일봉 RSI 14주기 기준으로 32하를 칠해보았습니다. 즉 초록색 선의 발생이 곧 매수 시그널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적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저점을 잘 잡아냈죠. 아마존 역시 9월 빼고는 저점을 잘 잡아냈습니다. 생각보다 사용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문제점은 RSI는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스톱의 과거 주가에 적용을 하여 살펴보면 RSI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도 장고가 박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존 역시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RSI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고통을 많이 받으셨겠죠. 그래서 다들 느낌이 오셨겠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완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펀더멘털과 차트 둘 다 적당히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이제 펀더멘털과 기술적 분석을 적당히 섞는 꿀팁들을 방출해보죠. 먼저 큰 트렌드는 무조건 펀더멘털을 따라가며 무서워하시는 매크로도 결국 펀더멘털의 상위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큰 트렌드란 최소 몇 년간 지속될 추세라는 것이죠. 쉽게는 연단위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의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앞에 기업 분석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겠으나 10K 트랜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기업이 미래에 잘 될지를 예측해보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100가지 기업 정도를 보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PR도 보시고 저는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하긴 하지만 적자 기업이면 PSR도 살펴보시고 심심하시면 DCF도 해보시고 주가가 현재 얼마나 비싼지 싼지 정도만 판단해주세요. 주가가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싸다 싶은 종목은 메모를 해두시고 약간 비싸거나 적당하다 싶은 종목들은 분리하여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적당하거나 약간 비싼 종목들에 한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고통을 덜 받는 방법은 가격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죠. 저는 나스닥 인덱스 기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S&P 기준으로는 5에서 7%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인덱스가 이 이상 빠지면 메모해둔 약간 비싸거나 적당히 비싼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이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두려워하시는데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라고 부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가 무서워서 투자하기 무서우시다면 주식 투자랑 맞지 않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가격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가격이 절대 안 돌아올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최고점에 사서 최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시 기다림이라는 고통에 몇 배나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실 분들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저평가될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셔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매달 똑같은 날에 동일한 액수로 매수를 하여 리스크를 시간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예시로 최근 유니티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18달러까지 하락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뒀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제 생각을 나눠볼게요. 일단 매수를 하시기 전에 논리적인 선택이었는지만 둘러보셔도 크게 고통을 받으실 것 같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하여 배우시면 이 주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느낌으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보셔야 하는 생각은 이미 비싼 주식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 비싸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싼 가격에서 가격이 더 오를 확률이 높을지 떨어질 확률이 높을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사실 저도 사고 싶은 주식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생각만 떠올린 후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결국 기다리는 것이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초부터 제가 비싸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 비싸다고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여 최근 3개월간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3월 5일, 8일, 9일에 매수한 물량이 최근 3개월간 매수한 물량의 거의 10배는 되는 것 같네요. 계획을 세우는 건 역시 올바른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주식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어치 살지 엑셀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인덱스 기준으로 가격
가격이 조정을 줄 때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나 구독자분들만의 매수 기준들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급락 또는 급등할 때 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매수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